205까지 205. 205, 215, 235. 국피 운동. 국피 운동. 많이 찍었던 요건 안 찍히네. 있었니? 저건 사회구나. 그래 일단 요거 바꿔. 나머지는 집에 있죠? 일단 이거 임시로 찍어준 거고 단거나 작업을 곧 할 겁니다. 자, 그래 오래 걸렸습니다. 지각생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온 학생하고 좀 조사를 좀 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사로 돌입을 할 건데 한국사를 돌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중앙고하고 한백고하고 아직 범위는 안 알려줬죠? 대략 아직 범위 안 알려줬죠? 이거야 이제 중앙은 먼저 봤는데 중앙이란다. 한백은 먼저 봤는데 중앙은 아직 안 봤고 그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결국은 근현대사야. 근현대사 개화기. 오케이? 요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돼. 잠깐만. 촬영하시고 계시나? 촬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화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개화기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이요. 일제강점기도 물론 어려워. 일제강점기도 물론 빡빡하긴 한데 학생들이 자주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일제강점기는 어차피 그래 봐야 방학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 개화기에 비해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리고 공유하는 게 많지. 왜냐하면 이걸 미리 하면은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그 선행 학습하는 좀 면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얘가 범위가 많아져. 오케이? 그래서 개화기에서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함정으로 내는 구간이 어디냐면은 따로 쭉 빼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기요 뭐 어디야? 이모군란. 결론부터 놓고 얘기하자면 이모군란부터 가보개혁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는 순서 함정을 그렇게 치더라. 순서 함정. 순서 함정을 그렇게 치는데 세부사항 함정이 이제 많이 나오는 구간이 또 따로 있어. 어디냐면은 이제 을사조약 여기 가보개혁 이 다음에 바로 을미개혁부터 그다음에 을사조약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는 요즘 여기가 사료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 구간이.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때쯤에서 외국에서 이제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을 요때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사진을 찍어 가는 거예요. 이때는 기껏해 그림밖에 없는데 그림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수기 기록 정도를 내는데 여기서부터 본격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낼게 늘었다는 거예요. 낼게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일제강점기하고 물리는 부분이 좀 더 색깔이 짙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요즘은 맥락 함정, 순서 함정이라기보다는 맥락 함정이 좀 더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런 거를 좀 파악하면 좋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배운 거하고 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써먹지 싶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데 좀 주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요거를 좀 같이 좀 봐야겠다라는 거죠. 수요일이 뭐 금요일로 오나? 계속 보겠습니다. 잠시만. 22년도 개정. 한국사 22개 개정 1권. 여기서 이제 쌤이 준 페이지 몇 페이지죠? 저기 준 페이지 64죠? 64. 그것밖에 안 돼? 맞아? 조선의 개항이 64페이지밖에 안 돼? 164죠, 맞죠? 164, 그렇죠. 164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옛날 교과서를 좀 참조를 해야 돼. 왜냐면은 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쌤이 저번에 사료 줬던 거 다 갖고 계시나 혹시?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어? 지금은 없어요. 인쇄를 해드릴게. 일단 지금 사료, 한국사, 통사, 그림자료. 한국사 사료 종합이라고 쌤이 인쇄해 줄게요. 2부 정도. 사료 줬죠? 사료 안 줬어요? 2개 줄게요. 인쇄 때렸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노트북이 빡살나가지고 지금 2개를 이제 툭함을 쓰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료랑 같이 보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164페이지에서 여기를 이제 시험 범위를 내지는 않아. 보통은 이 녀석들은 좀 뭐라 그러지? 그 배경으로 좀 던져주는 영역이 있어요. 오케이? 배경으로 좀 던져주는 이제 영역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1차 아편전쟁, 2차 아편전쟁이 있는데 일본하고 이제 그 저기 뭐였지? 청나라가 각각 개항을 당하면서 서양 세력이 이제 조선에도 알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맥락이 보통 우리나라 사료에도 들어가요. 지금 뭐야? 원래 청나라가 강한 나라인데 누구누구한테 당했다더라. 일본이 누구누구한테 당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서양 사람들도 조선을 알게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뽑아내야 될 게 있어요. 청에다가 먼저 한번 써봐. 온건기아파라고 한번 써봐. 온건기아파. 우리나라 온건기아파라고 한번 써볼래? 우리나라 온건기아파. 한번 미리 좀 약간 동아시아사처럼 가리켜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세요. 청에다가 한번 쓰시는데 뭐라고 쓰시느냐? 청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온건기아파인 누구한테 영향을 주느냐? 어윤중, 그다음에 김윤식, 김홍집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김윤식은 너무 좀 언네임드고 김홍집, 어윤중,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급진기아파라고 쓰시고, 각각 이제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청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먼저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김옥균, 뭐 박영효 정도가 많이 나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 사람들 갈래를 따지다 보면은 요때 이제 나오는 것 때문에 요때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거든. 이름들이 뭐 누구누구의 1차 내각, 뭐 누구누구의 2차 내각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보개혁 시즌 때 달라지는 이름들을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개화 모델을 받아들일 때 개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 간단한 얘기지만 맞죠? 개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개화를 기존에 진작에 해본 나라들한테 오케이? 코칭을 받는 과정에서 청나라 걸 받아들이는 일본 걸 받아들이는데 얘는 특징이 좀 간략하게 추려서 얘기하자면 이 온건기아파는 기술만 받아들이져요. 기술만.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오케이?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급진기아파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도 받아들이되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제도, 법적 개혁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2개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봐봐 왜 이렇게 나누는가? 왜냐하면은 그치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요 구간을 다룰 때 예를 들어볼게 한번.
요때는 얘네들이 득세하는 거고, 그쵸? 예를 들자면 요때는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득세하기 때문에, 오케이? 미리 구분해 놓으면 그래도 개화의 과정을 추적할 때 조금 더 성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완전 얘들이 해먹은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런 성격을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구분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는 요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쪽을 좀 더 좋아한다라는 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나라 여기 전반에 걸친 개혁은 한 요때까지는 요게 좀 더 영향이 좀 심하고, 이제 통제권이 넘어가는 시점, 일본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요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나눠두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거칠게만 나눠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바로 이제 16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65페이지. 한국서 빨리 켜야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조선 열강이 조선의 통상수교를 요구했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순서를 일단 3번은 별표에 쳐두세요. 알겠죠? 순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크 도굴 사건, 신명의 척합이 걸림이 있는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통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병인양요랑 신명요 사이를 가둡니다. 오케이? 혹은 병인박해랑 신명의 사이를 가두고 맞는 순서 찾아봐, 이렇게 문제를 내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제너럴 셔먼호하고 오페르트 도굴을 순서를 바꿔쳐서 문제를 많이 내는 그런 추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문제로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가 풀어보고 진입을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때그때 풀어보고 진입을 할 것이다. 이게 편집이 됐나 안 됐나? 보자 한번. 잠깐만. 편집이 안 됐구먼. 1화만 편집됐구먼. 지수는 한국사 157 대한제국 조약.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인박해와 병인양요인데, 여기는 기존의 시험법이 아닙니까? 그죠? 그죠? 기존의 시험법이죠. 이거는 보통 잘 안 나오니까 쌩 까도 되는데, 강화도 조약부터 여기 넘어가시고 강화도 조약부터 바로 보면 돼요. 강화도 조약.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 운요 사건인 거 여기서부터 16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일본이 개항하는 순서를 맞춰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항시키는 순서를 맞춰볼 때 청나라와의 대립관계, 대비관계를 먼저 익히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먼저 이렇게 써보세요. 강화도 조약부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렇게 써보세요. 무역장정. 써보세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지금 좀 갖고 올게. 있다. 하나 있다. 오, 돛대야? 돛대 나이스. 적었나?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걸 왜 적냐면은 간단해. 자, 봐봐. 청나라가 우리한테 강요한 조약이랑 일본이 우리한테 강요한 조약을 구분하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는 계속 응용 버전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 때도 뭐 제물포 조약이 있으면은 그때도 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적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떤 성격으로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이 조약의 성격들을 각각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식민지라고 하면 안 돼요. 식민지 조약을 찍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솔직히 말하면 식민지를 각을 재고는 있었는데, 일본이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 없어요? 조선만 똑 떼놓고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야? 그 옆에 이제 그 동네 일진들이 다소 엮여 있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청나라가 엮여 있잖아. 그렇죠? 청나라가 일본이 그때 보기에는
나중에는 청일전쟁 때 이기긴 하지만 그때 시점으로 봐서는 이거 어떻게 조선만큼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왜? 근대화된 군대를 이미 갖고 있고 지금 일본 함선보다 청나라 함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좀 이길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을 압박하기 전에 앞서서 오케이? 살살 구슬려서 가스라이팅 속여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가르쳐 줄 건데 조선을 제일 먼저 속여 먹는 조항이 뭐죠? 조선은 자주국임. 이해되셨죠? 알려줬지 이거? 그게 왜 조선 속여 먹는 거임? 근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거 왜 조선 속여 먹는 거임? 그게? 아니 니네 독립국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기분 좋은 거 아닌가? 뭐냐면은 원래 청나라가 조선을 병자호란때 속국으로 만들었잖아. 그걸 지금 부정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청나라는 생각해봐. 청나라는 이거 부정당했으니까 조선한테 뭐라고 하면 돼? 안 돼? 왜 안 되죠? 왜냐하면은 조선이 청나라가 벌써 알아. 저거 일본이 시켜서 했구만. 오케이? 그러니까 괜히 청나라도 일본하고 분쟁 만들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이해됐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다가 조청 상민 수력 무역 장정 먼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행 이정을 뭐 심리로 제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행 이정이 뭐냐면 별게 아니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제적 침투 뭐 용이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 봐봐. 일본 개항장 일본인 거류지 설정 그다음에 일본 화폐 사용 이렇게 돼 있고 그 거류지 설정이랑 영사재판권을 화살표로 이어놔야 돼. 거류지랑 영사재판권을 화살표로 이어 놓으셔야 된다. 왜냐면은 이거야 조미수 통상조약이랑 그쵸 나중에 강화도 조약을 함정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이거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함정을 내는 맥락이 강화도 조약에 최애국대요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근데 봐봐. 영사재판권. 이건 있잖아. 맞지? 근데 이 뒤로 바로 넘어가면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있다. 서양 열강과의 수교 있는데 여기 뒤에 여기 미국과의 수교 이제 168페이지 들어가 보면 미국과의 수교 때 봐봐. 최애국대요 영사재판권 둘 중 하나가 있어. 둘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벌써부터 지금 뭐야 함정 칠 생각에 싱글벙글한 거야. 조약간 함정치기. 오케이? 그리고 이놈은 강화도 조약은 특히 이제 약간 좀 바로미터가 돼. 다른 모든 조약들이랑 함정 치는데 바로미터가 되는데 여기 이제 붙는 부속 조약 있지. 그 놈보다 더 중요한 게 조일 무역규칙이에요. 무역규칙. 조일 무역규칙.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원래는 딸려온 애들이야. 조일 무역규칙.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조약을 조일 이름을 고쳐 부르면 조일, 수호, 조규 이렇게 부르거든.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이제 더 붙여.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이렇게 하나 더 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요거. 요 두 개를 좀 표시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간접 문항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외우면은 뒤에 나오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나 아니면 조청상민 수력 무역 장정이랑 헷갈려 먹기가 너무 좋아. 이게 벌써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여기다가 뭐 텐진조약, 뭐 한성조약, 재물포조약, 뭐 찻대고 포대고 더하면 10개 넘어가요. 그죠? 걔네들 다 외워서 구분할 수 있어? 나야 뭐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여러분 나는 구분할 수 있는데 야 나는 하는데 니들은 왜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때 조약의 성격만 알면 돼. 식민지에 관심이 없어. 식민지가 아니야. 지금 이때는 봐봐. 핵심은 산업화거든.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미안하지만 산업화를 다 했어. 저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빼고 조선만 빼고 다 한 거야. 조선만 영어 못해. 조선만 공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오케이? 일본도 지금 이제 산업화가 돼갖고 이제 물건을 막 농산물이 아니라 공업 제품을 막 뽑아내는 시점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얘네가 뭐가 모자라냐면은 역설적이게도 쌀이 모자라다. 이거 이해돼? 왜? 농사를 짓다가 공장으로 보내버렸으니까 쌀이 없어. 맞죠? 그럼 쌀이 없으면 어떡함? 옆에 조선이 있네. 맞죠? 니네 앞으로 쌀 가져와. 쌀. 오케이? 그러니까 자 봐봐. 그것 때문에 강화도 적을 맺어놓고도 조율무역규칙을 새로 찍는 거야. 쌀 때문에 쌀. 알겠죠? 그래서 조율무역규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는. 그쵸? 곡물의 무제한 유출 규정. 밑줄 확 그으셔야지. 그쵸? 곡물이 뭐? 곡물로 나올까? 아니에요. 곡물로 안 나와요. 쓰세요. 쌀과 잡곡의 수출입이라고 쓰시면 돼요. 찾았나? 쌀과 잡곡의 수출입이라고 딱 적으시고 그 다음에 무관세라고 돼 있잖아요. 무관세. 맞죠? 무관세. 거기다가 이 관세가 뭐냐면은 우리 뭐 알죠? 트럼프 아저씨가 하도 관세 갖고 이제 대충은 알아. 다른 나라에서 뭔가 수입해올 때 매기는 세금이야. 알겠죠? 근데 이때는 관세라고 안 하고 항세라고 해요. 항세. 그러니까 봐봐. 무관세를 무항세로 그쵸? 바꿔치더라도 당하지 말 것. 그죠? 무항세. 그리고 그러니까 무관세니까 항구세가 없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리고 봐봐. 이 나중에 조율무역규칙은 그래서 어떻게 조선이 카운터를 치는 이거 되게 웃기다. 곡물에 무제한 유출 규정이 생겼으니까 쌀을 막 마음대로 갖다 퍼먹을 것 같죠. 나중에 이거 개정돼 갖고 나중에 조선에서 이걸 방공령으로 방어할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써놔. 방공령으로 요 무제한 유출 규정을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한다는 규정을 방어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걸 방어할 거예요. 어떻게 방어함? 근데 말 그대로 원래는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야. 이제 배에다 시동 걸고 부 하고 떠나기 전에 잡는 거야.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배에 선장하고 선원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6, 70명 되는 짐꾼들하고 같이 탄다. 왜냐면은 지금이야 우리가 그 지게차로 막 날라다 주잖아요. 물건을. 맞죠? 그런데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짐을 항구에다가 빨리빨리 꺼내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거든. 쿨리라고. 근데 그 사람들 60명, 70명 데리고 와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딱 예를 들어서 한 열흘치 경비만 가지고 왔는데 조선에서 나가지 말라고 막아.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 한 달, 두 달 동안 먹고 자고, 그렇죠? 그 경비 지출을 일본 회사에서 담당해야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조선은 돈 버는데 일본은 이제 엿먹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방공령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방공령에다가 일본이 야 그런 거 할 거면 한 달 전에 알려줘야지 라고 이제 막 항의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문이 나중에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야 한 달 전에 방공령 때렸어야지 라고 일본이 얘기할 거다. 알겠습니까? 거기까지 미리 추적을 해놓으면 좋다. 괜찮죠? 이렇게 먼저 추적해 놓으시고 요 놈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있죠. 그렇죠? 일본 화폐 사용, 뭐 경제적 침투 용의, 뭐 간행의정을 심리로 제한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봐봐. 이 거리지무역의 성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간행의정을 심리로 제한했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여기?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다른 데는 안 나올 거거든. 간행의정 같은 말이. 그죠? 왜냐하면 간행의정을 정한 이유는 이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인천에서만 포켓몬 고를 할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른 데서는 안 돼. 요번에 어린이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라 그러지? 포켓몬 고를 그 희귀 포켓몬이 나온다고 그쵸? 그 닌텐도 회사에서 광고를 때린 거야. 그랬더니 애들은 뭐 온데간데 없고 뭐 어른 막 몇천 명이 몰려가지고 행사 중단됐잖아. 한번 뉴스에 나온 적 있거든. 할 짓 없는 사람이 뭐 생략 알겠죠? 많은 거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인천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간행의정의 심리라는 소리는 뭐야? 항구로부터 심리잖아요. 그렇죠? 인천에서만 포켓몬고 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인천에서만 유통되는 물건이 생긴다 이거야. 괜찮죠? 그게 거리지무역이야. 그러니까 인천 외에서는 그 물건을 못 파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행이정을 심리로 제한한다. 그리고 저기 일본 상인의 뭐 자유로운 활동 보장, 뭐 해안 측량권, 뭐 영사재판권 이렇게 강화줘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자 없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하나 쓰셔야지, 그렇지? 지금 최국 대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맞죠? 아직까지는 없어. 최국 대우가 없어. 이거를 애들이 있는 줄 알아. 왜냐면 조미수 통상적 때 이게 나오니까 아니 뭐 이게 있으니까 얘도 있겠지. 아주 그냥 오케이. 그게 마지막 함정. 알겠습니까? 최국 대우가 뭐죠? 그래서 가르쳐 줬을 텐데. 그러니까 프린트물 줄 때 야 이거 너만 주는 거야 이건 안 돼. 다 같이 줘야 돼. 이해되셨어요? 다 같이 주고 그래서 다 같이 그렇죠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어떤 나라든지. 오케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 여기서. 괜찮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 나눠줄 때가 됐다. 드릴게. 기다려. 정답과 해설은 두고 정답과 해설 다 주지 않았나? 한 명은 안 줬고 이따가 문제 풀 거니까 윤혁이는 정답까지 받아두고 그 다음에 사료를 쌤이 이걸 아마 집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건데 이건 사료집인데 일단 이거 한번 가져보시고 자 여기 이제서부터는 사료를 추적을 해야 돼. 왜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에 있는 사료만 쓸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한국사 기출문제가 몇십 년어치인데 이해되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기출만 쓴다고? 나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사료를 어떻게 쓰는지를 본격적으로 추적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제 조일무역 규칙 밑에다가 이제 적어보세요. 이제 일본이 강화도 지역을 맺고 나서 조선한테 이런 거지. 쌀을 유출할 목적으로 식민지까지는 모르겠고 쟤네 쌀은 좀 어떻게 좀 뺏어 먹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일본은 이때서부터는 아직은 아닌데 이때서부터는 경쟁 관계가 붙는 거지. 조선을 두고 삼각관계를 이제 벌이는 거. 이거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얘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야. 조선에 일본이 요구한 게 뭐야? 야, 우리 심리까지는 들어가게 해줘. 그쵸? 그럼 이제 얘들은 자, 똑같이 할까? 아니면 더 안 좋은 조건을 들이밀까? 당연히 후자겠죠. 안 좋은 조건을 들이밀죠. 그래서 조청호 상민수juk 장정에 나중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은 내지 통상권 한번 적어볼래? 아이고 이건 뭐 적을 데가 없구만. 내지 통상권. 내지 통상권이라는 거를 요구할 겁니다. 이거 윈터 때나 한국사 특강 때는 안 했어요. 왜? 그걸 다 하면 시험 되면 언제 하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장난이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내지 통상권. 이거 얘기했나? 내지 통상권이 이제 얘기할 거야, 학교 선생님. 뭐냐면은 일본 애들은 항구 밖에 들어와서 장사 못하지. 나는 그러니까 간행이정이 여기까지면은 나는 조선의 내륙까지 갈 수 있어. 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럼 그게 뭔 차이임 도대체? 그게 거리지 무역을 넘어섰다라는 거거든. 그게 뭔 차이죠? 거리지 무역하고. 자 생각해봐. 거리지 무역은 인천에서만 포켓몬고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 포켓몬고를 인천에서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포켓몬고에 미쳐있어. 이제 기말고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오케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막 이런 마인드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번 인천으로 갈 수 있어? 졸라 귀찮지 않아? 고등학생이 맞죠? 그러니까 포켓몬고를 대행하는 사람을 구하게 되는 거야. 비율을 들자면. 오케이? 그 대여가 포켓몬고를 안 해봐서 그게 대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포켓몬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다마고치처럼.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천에서만 팔던 아이폰이나 그쵸? 그때 당시에는 면직물이거든. 아이폰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조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야들야들한 속옷을 못 입은 거야. 우리가 입는 뭐 팬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런닝 셔츠 이런 게 다 야들야들한 게 면섬유거든.
그걸 조선 사람들이 못 입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천에서만 가면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죠? 사고 싶은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조선인 택배를 통해서, 오케이? 조선인들 뭐 보부상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걸 통해서 사오도록 시켰는데 그때는 아직 조선이 먹고 살만했어. 오히려 대도시들은 경제가 더 발전했지. 왜? 명품을 가져오잖아, 맞죠? 명품을 가져와서 바가지 씌워서 팔면은 그게 다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됐던 거야. 어쨌든 간에 사치품을 양반들이 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내지 통상권은 이 규칙조차 박살내버리는 거야. 내지 통상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가 일본 애들이 파는 거 그쵸 떼다가 서울에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조선인 보부상을 쓸 이유가 있음 없음 조선인 택배를 안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지 통상권이 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시험을 낸다. 알겠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에 내지 통상권을 집어넣어도 안 되고, 알겠죠? 청나라가 강화도 조약에 카운터 치는 느낌으로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을 낼 때 그 내지 통상권을 건드릴 거라는 거 미리 예고. 오케이? 요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너무 약장수 같이 강의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이제 봐봐. 이제 순서를 낼 것. 이제 강화도 조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거류지 무역이라는 걸 짚었어. 강화도 조약이 의미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거류지 무역이라는 걸 짚었어. 그리고 앞으로 청나라하고 경쟁 관계 될 거라는 것도 짚었단 말이야. 맞죠? 이것도 짚었단 말이야. 그리고 3번 의미는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적어놔. 일본이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야. 왜 미쳤냐? 왜 데리고 오죠? 식민지 만든다면서. 맞죠? 일본은 아직까지 식민지 경영 역량도 없고, 오케이? 미안하지만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턴십처럼 배워야 되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애들 순서로 데리고 옵니다. 얘네들을 자꾸 소개시켜줘요. 여기는 더러운 속내가 있어. 왜냐하면은 청나라가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뭐라 그래야 되지? 친구가 날 못 믿어. 오케이? 그럼 내가 그쵸? 나 말고 나보다 훨씬 더 그쵸? 좀 이제 뭔가를 잘하는, 오케이? 좀 더 성적을 잘 받는 그런 친구들을 소개시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청나라를 같이 얘네들이 견제해 줄 거라고 믿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얘네들을 막 소개해 줘요. 알겠죠? 그럼 청나라는 봐봐. 청나라는 경쟁 관계라며. 지금 봐봐. 맞지? 청나라는 어떻게 대응할까? 여기에 대해서. 청나라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제가 이제 조선한테 그쵸? 자꾸 얘네들 소개시켜 주네. 그죠? 그러면 청나라는 여기다가 컨설팅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야. 조선 책략. 한번 들어봤을 텐데 조선 책략. 이런 거야. 조선 영어 해 못해 아직. 개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외교관들 막 되게 웃겨. 옛날 그 덕수궁 석조되는 데 들어가 보면은 옛날 외교관들 사진 있거든. 청나라만 요만하고 나머지는 다 키들이 190이 넘어. 조선도 청나라랑 비슷했을 거 아니야. 동양인이니까. 좀 약간 좀 미안하지만 좀 이렇게 불쌍한 거죠. 영어도 못하고 저기 구석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가서 조선이 청나라로 사신을 보냈을 때 청나라에서 이제 조선 사신한테 친한 척하면서 책 한 권을 쓱 줘. 조선 책략. 오케이? 걔가 하는 말이 뭐냐? 일본 괜찮다. 오케이, 뭐 기왕에 외교 관계 맺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러면 청나라가 괜히 이제 자기 이제 일본보다 자기를 좀 이제 앞세우는 거지. 야, 일본 우리 무서워서 전쟁도 못 걸어. 우리 얘네보다 배도 좋은 거 많거든. 와서 가서 구경해. 오케이? 막 조선한테 군함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얘도 괜찮아. 친하게 지내. 얘도 성격 좋아. 얘네는 너네랑 나라 거리가 멀어서 일본처럼 막 뭐 강화도 조약 맺자 그러고 막 그렇게 뭐 협박질 안 할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안 돼. 얘는 확실한 동네 일진이야. 오케이? 얘는 절대 안 돼. 얘는 친하게 지내면은 하여튼
너가 한번 지내봐. 걔랑 말 섞으면 얼마나 걔가 무서운지 알 거야. 라고. 러시아를 걔 까는 내용을 이제 조선 책략으로 전달해 줄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 이유는 있다가. 알겠지? 왜냐면 청나라가 얘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당연히.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청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간섭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때문에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조미수호 통상, 조영수호 통상, 조푸수호 통상. 알겠죠? 이렇게 쭈루룩 적어 놓으십시오. 알겠죠? 쭈루룩 적어 보세요. 조미수호, 조영수호, 조푸수호. 그리고 앞에 강화도 조약 하나 더 놔야지. 순서 문제를 낼 때. 괜찮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나와야 되는데 조미수호가 왜 안 나오지? 통상개발은 운유호, 강화도, 조율무역규칙. 네. 거기 뭐 저기 뭐야 사료에 보시면 강화도 조약은 있죠, 그렇죠? 쌀과 잡곡 수출입 거기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조일수호 조규 그렇죠? 조일무역규칙이라고 쓰시고 알겠죠? 조일무역규칙 거기 있네. 조일무역규칙 동그라미 제6책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 여기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 이건 이제 강화도 조약하고는 별개인데 강화도 조약의 결과야. 그럼 봐봐라. 이제 조선 사람들이 당연히 달러를 못 쓰니까 쌀로 무역을 했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자, 좀 멍청한 질문인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달러로 무역을 해. 달러. 달러는 종이 아니야? 본질적으로 맞죠? 미국이 동네 일진이니까 그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있는 거지. 맞죠? 미국이 소말리아보다 못 살았어. 그럼 달러가 뭐 어쩌라고. 맞죠? 그러니까 돈은 찍어내면 돼. 그럼 문제가 안 돼. 쌀은? 쌀은? 쌀은 일단 첫 번째 찍어낼 수가 없어요. 1년에 기회 한 번밖에 없어. 맞지? 근데 쌀로 무역을 한다고 했어? 쌀로 무역을 한다. 그러면 쌀이 점점 갈수록 더 많이 유출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물건은 찍어내면 되죠. 이거랑 쌀이랑 바꾼다고 생각해봐. 알겠죠? 이거 원재료 막 수백만 원씩 합니까? 이거 아마 몇백 원 할걸? 원재료? 철광석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쌀이랑 바꾸면 얘네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어. 맞지? 스타벅스 갔는데 어제 이게 35,000원 주고 샀거든? 근데 내일 간다고 55,000원을 받아 먹으면 그거 누가 사냐고. 안 사겠죠? 쌀은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혈액이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오늘 2리터를 썼어. 쌀을 2리터를 먹었어. 그럼 그거는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얘가 이런 거지. 기름값 높아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 뭔 말인지 알겠지? 기름도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호르무즈 맥히니까 지금 막 기름값 미쳐 날뛰고 있죠. 맞죠? 똑같아. 쌀도 그렇죠.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유출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비싸지는 거야.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조선 사람들 뭐 먹고 살아? 빵 먹나? 그러니까 쌀이 비싸지는 속도가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나중에 쌀이 모자라. 그래서 이모곤란 터지는 거예요. 명성황후도 물론 또라이 짓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먹는 쌀이 서울에서 먹는 쌀이 너무 비싸진 거야. 괜찮죠? 그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때 뭐 수탈해 갔다 그 근거가 될 거야. 알겠죠? 그거를 나중에 서술형으로 야 강화도 조약에서 쌀을 일본 애들이 왜 가져가려고 했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보통 이제 한국사가 한백고가 중간고사가 쉬웠다며.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고는 이제 모았다가 원기옥 쏜다며. 맞죠? 이제 서술형도 서술 대비를 해야죠. 맞죠? 이렇게. 한국사에 좀 더 이제 비중을 좀 더 두는 느낌. 통합사회는 아마 2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별일 없다고 나는 전망 중이에요. 오케이? 2권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근데 만약에 2권에 냄새나 조짐이 보이면 바로 버스터콜 때려야 돼. 알겠지? 거기는 우리가 윈터 때 배웠던 롤스랑 싱어라는 미친 사람 2명이 도사리고 있어요. 알겠죠? 정의윤리, 오답률 60%짜리. 오케이? 이걸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 그냥 뭐 좀 모르고 그냥 뭐 통합사회가 뭐 편입됐으니까, 그냥 통합사회만 아는 사람 들어봤거든? 모니터 부셔버릴 뻔했어, 진짜로. 그, 뭐라 그러지? 교과서 수준은 못 넘어. 큰일 납니다.
롤스랑 싱어만 나온다는 법칙 있어? 아닐걸? 왈처 나오면 님들 어떡할 거예요? 교과에서 왈처 없는데. 오케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근데 몰라. 왜 사탕 강사가 몇 명이나 있냐? 전국에. 오케이? 그러니까. 자, 어쨌든 뭐 딴소리 잠깐 했고 그다음에 자, 미국 볼게요. 미국이 이제 그 거중 조정 있죠. 거중 조정. 저 뭐였지? 저 뭐야? 강화도 조약 쌀과 작곡 받고 이제 미국과의 수교 있죠. 미국과의 수교.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별표 치시고 영사재판권이랑 최애국 대우를 다 끄어놓는데 거기 이제 특이한 거 거중 조정까지 딱 끄어놔야 돼. 그리고 협정 관세 제도도 딱 끄어놔. 밑줄 딱 끄어놔. 오케이? 그래서 이놈을 그 제1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제1관이 있죠. 거기다가 찾았지. 거중 조정이라고 딱 써버려. 거중 조정. 자, 미국 포지션만 알면 이해할 수 있어. 미국 초강대국이야? 지금? 이때 당시에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영국, 프랑스보다 티어가 밀려요. 왜냐면은 산업화를 늦게 했거든, 얘네는. 그러니까 기껏 잡을 수 있는 컨셉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동네 일진 둘이서 멱살잡이 하면은 얘가 가서 말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중 조정을 든 거야. 얘네가 하던 대로 했다 이거야. 알겠죠? 얘네 중국에서 어떤 역할이냐면 미국이 영국이 막 아편전쟁 이어가지고 뭐 이제 중국한테 막 갑질 하잖아요. 맞죠? 그럴 때 미국이 가서 야 너만 먹으면 어떻게 나도 같이 먹게 해줘 이렇게 숟가락 얹는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거중조정으로 숟가락 얹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얘는 일단은 알아두세요. 일본하고 친해요. 이미. 오케이? 그리고 거중조정 밑줄 그어놓고 자, 이 거중조정을 빌미 삼아서 쓰세요. 이듬해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거중조정에다 딱 쓰시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이듬해 보빙사를 파견한다라고 딱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거중조정권은 왜 별표 쳐야 되느냐? 제1관에다 별표 치시고 조미수호 통상 1관 이거 왜 별표 쳐야 되느냐? 자, 이게 을사조약 때 갑자기 튀어나올 거다. 100%. 이건 100이면 100이야. 오케이? 왜? 이런 거야. 을사조약 때 고종이 외교권 뺏겼잖아. 맞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나와?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볼레볼레 미안하지만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한테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도움 요청해. 안 먹혀.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간 게 누구야? 이제 미국한테 가갖고 야 우리 그때 거중조정 맺은 거 유효하냐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 그래? 해줘 안 해줘? 쌩까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왜 쌩까? 당연하지. 일본하고 가스라테프트 밀락했는데 이미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이 거중조정이 엉뚱하게 을사조약 때 나오겠네. 괜찮죠? 그럼 봐봐. 이걸로 응용 문제 내볼게. 자, 거중조정권은 헤이그 특사에 영향을 주었다. OX? O. 왜? 고종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게 함정이야. 헤이그, 거중조정권은, 그쵸. 고종의 태위에 영향을 미쳤다. OX? 될 것 같지. 고종은 을사조약 때문에 퇴위당한 게 아니야. 오케이? 헤이그 특사 때문에 쫓겨난 거야. 오케이? 간발의 차이죠. 오케이? 그거를 이제 함정으로 낸 적이 있다. 알겠죠? 동탄에서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 내 한국사를 작년에는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석을 따라가는 거지 이게. 족보에 있었거든. 동탄도 족보를 낸 거야. 오케이? 그걸 이제 조심해야 돼. 동탄이 이상한 짓은 안 해. 이상한 짓은 안 하는데 저기 뭐였지? 이제 이런 거 저기 뭐라 그러지? 그 경향은 쫓아가 어쨌든 알겠죠? 다른 데서 하는 경향 같은 건 좀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 그치 14관이 그거야. 최애국 대우야. 알겠죠? 14관이 하는 게 최애국 대우니까 그건 괜찮고요. 그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개화사상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순서는 다 됐고. 그치. 미국과의 수교에서 잠깐 미국과의 수교에서 그 조선 책략 뒤에 어차피 나올 텐데 그 조선 책략을 반드시 별표 쳐두십시오. 조선 책략.
조선 책략. 자, 누굴 싫어했다고? 일본은 싫어하지 않았어. 그렇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도 되고 미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도 되고 당연히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지. 누구는 안 돼? 러시아는 안 돼. 러시아를 싫어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위정척사파의 주장에 반영이 돼. 어떻게? 이런 거야. 위정척사파가 이제 고종한테 와가지고 걔네 좀 무서워. 도끼를 들고 오거든. 도끼를 들고 와서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도끼로 내 머리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도끼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러시아 너 알아? 고종한테 가서 너 러시아 알아? 고종이 러시아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러시아 모르는데 청나라 말만 듣고 왜 너 러시아한테 못되게 굴어? 그러다가 러시아가 나중에 우리한테 와갖고 야, 너 내 호박씨 같다며, 너 뒷담화 같다며, 이러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이러고 위정척사파가 고종한테 얘기할 거거든. 알겠죠? 그럼 이제 그게 앞뒤 빼버리고 그 지문만 딱 나와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죠? 다음 중 이 주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객관식으로 냈어. 조선 책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러시아를 깐 게 조선 책략이라고. 괜찮죠?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사료에 대응해야 돼. 사료. 그래서 쌤이 그 사료를 갖다 놓긴 했어. 너네들 한번 그 거중조정 있잖아. 그 책에서 그 사료 있지. 그 팍팍팍팍팍 뒤로 그거는 저거 전두환 때고 여기가 앞이야. 미안해. 거긴 뒤고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팍팍 넘겨 보면은 거기 어디 거중조정이 한번 걸릴 거야. 거중조정이 한번 걸릴 것 같은데. 요것은 아니고 거중조정이 걸릴 거야 아마. 시대가 자꾸 뒤로 가죠? 그렇죠? 뒤로 가죠? 그래서 좀 시대 순으로 배치해 놨거든 쌤이 일부러. 합쳐줄게. 이거 안 합쳤다고 욕 먹었어. 잠깐만. 잠깐 보여줘. 내가 지금 인강 듣는 애들한테도 보여줘야지. 자, 요거 쪼면 돼. 알겠지? 자, 그게 이 거중조정권을 놓은 거야. 알겠어? 괜찮죠?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화정책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서양각국과의 수교. 네. 아, 그게 최애국대우. 쓰세요. 한 번 더 연습해봐. 그게 최애국대우. 14관이 최애국대우. 그쵸? 14관이 최애국대우. 그 다음 최애국대우. 그 다음에 1관이 뭐라고? 거중조정권이라고 해서, 그쵸? 이거는 강화도 조약에 들어있지도 않고 뭐 다른 데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조미수 통상조약 때만 써준다.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사절단 같은 걸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좀 쉬는 시간을 갖고요. 쉬는 시간을 갖고 흥선대원군까지 풀 건 없으니까 요번 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알겠죠? 이번 거는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일단은 페이지상으로는 그렇죠. 176페이지를 피시고 쉬세요. 5분간 휴식. 괜찮아요? 5분간 휴식합시다.